안녕하세요. 시월보로 한준TV와 함께하게 된 김진선입니다. 다양하고 유익한 축구 소식 전달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요. 영국의 세계적인 웹진 디 애슬레틱에서 소개한 토트넘의 신인 테크니컬 디렉터죠. 요한 랑게의 기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10일 요한 랑게가 토트넘의 디렉터로 선임이 되자 디 애슬레틱은 2021년 10월 작성된 기사를 다시금 재개하면서 랑게 에 대해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디 애슬레틱은 12일 다시금 요한 랑게가 어떤 인물이며 토트넘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새로운 기사를 선보였습니다.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토트넘이 새로운 체제에 도입했다입니다. 요한 랑게를 기술 디렉터로 임명하면서 토트넘 허스퍼의 축구 운영 개편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말이죠. 가장 고위직에 있던 3명의 영입 담당자가 모두 다양한 이유로 팀을 떠나면서 매우 바쁜 몇 달을 보냈습니다. 먼저 축구 담당 전무이사 파비오 파라티치가 FIFA로부터 2년 6개월간 축구 관련 활동을 금지당한 후 4월에 사임했고 6월에는 퍼포먼스 디렉터죠. 그레타 스타인손이 떠났으며 지난달에는 수석 스카우터 레오나르도 가바니니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새로 신설된 최고 축구 책임자 자리에 스콧먼이 9월 21일부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고 토트넘은 11월 1일부터 랑게가 토트넘 테크니컬 디렉터로 합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체제에서 스콧먼은 모든 축구 부서를 총괄하며 토트넘 이사회에 합류하게 됐고요. 랑게는 스콧먼에게 보고하게 되고 축구 부분 전무이사로 다니엘 레비 회장에게 보고하던 파라티치에 비해 권한 범위가 축소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물론 레비 회장이 파라티치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지 그리고 그가 지난 2번의 토트넘 홈경기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구단이 더 이상 그의 조언을 구하지 않는다고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크리스티안 로메로, 파페 마타르사르, 데스티니 우도기 등 레비 회장이 영입한 선수들이 올 시즌 얼마나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는지 생각해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선수들이 지금 토트넘의 핵심 선수로 활약하고 있죠. 이론상으로는 먼과 랑게의 영입으로 상황이 바뀔 수 있지만 이 3명의 주요 선수를 영입했다는 사실로 보아 여전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어떤 선수를 영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파라티치와 안토니오 콘테 감독 간의 의견 불일치가 콘테 감독이 떠나는데 결정적인 원인이었기 때문에 토트넘은 이 문제에 있어서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또한 디렉터와의 쌍방향 협력 관계의 중요성과 영입할 선수의 종류에 대해 두 사람이 눈을 맞출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죠. 랑게도 사실 빌라 시절 스티븐 제라븐 감독과의 데이터 중심 접근 방식과 관련해 충돌을 겪은 바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잘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토트넘은 사실 앞으로 또 다른 중요한 채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랑게, 파라티치와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토트넘은 가바니니를 대신할 새로운 수석 스카우터를 찾고 있습니다. 새로운 스카우트 책임자는 인재 담당 세바스찬 타이자데, 아카데미 채용 책임자 폴 로우, 수석 채용 분석가 겸 데이터 인사이트 매니저 닉 베넷, 축구 전략 책임자 스콜딩으로 구성된 이 팀에 합류할 예정일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토트넘은 보다 정교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채용 운영을 구축하고 있으며 올해 새로 영입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테크니컬 디렉터의 임명을 환영할 것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테크니컬 디렉터 없이 선수를 이적하는 것이 이상하다 말했으며 랑게의 채용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임명을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수단 구성은 계속되어야 하며 한 번에 이뤄질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어 1월에 랑게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 랑게를 향한 평가 및 장점도 소개를 했는데요. 표면적으로 랑게는 코펜하겐과 빌라에서 비슷한 역할을 맡으며 보여준 자질, 즉 젊은 선수를 육성하고 높은 가격으로 선수를 이적시키는 재능, 데이터에 기반한 접근 방식, 관리 능력 등을 고려할 때 토트넘에 완벽하게 어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랑게는 영리하고 성실하며 훌륭한 운영자로 여겨졌고요. 올 여름까지 아스톤 빌라의 CEO였던 크리스티안 퍼슬로우를 비롯한 동료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 빌라에서 철저하게 예의 바른 사람으로 여겨졌다고 하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토트넘 부임 이후 보여준 이 예의 그리고 공감 능력을 생각하면 이는 더욱 중요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랑게는 에이전트들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에이전트들이 그를 좋아하고 존경한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발휘해 그는 빌라의 일부 젊은 선수들과의 계약 갱신을 이끌어내기도 했고요. 유능한 협상가로도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랑게의 과거 모습을 보면요.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은행원에서 코치 그리고 감독이 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비슷하게 랑게는 사실 교사에서 코치가 된 케이스인데요. 그의 과거를 살펴보면 그가 토트넘에서 맡은 일과 특히 큰 관련이 있다고 느껴지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펜하겐에서 테크니컬 디렉터로 일할 때를 들 수 있습니다. 학교 교사 출신인 랑게는 20대 후반에 코치 자격을 취득한 후 코펜하겐의 아카데미 코치로 시작해 스탈레 솔바켄 감독 밑에서 1군 코치로 일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또 특이한 이력이죠. 2012년 7월 솔바켄과 함께 울버햄튼 원더러스로 이적을 했지만 6개월 만에 경질되었죠. 그 후 랑게는 덴마크 1부 리그 팀인 링비 볼드클럽의 감독으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아카데미 코치였던 토마스 프랭크와 만나 친분을 쌓았고요. 이 프랭크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데이터 기반 채용 방식에 큰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2014년 개발 디렉터로 합류한 코펜하겐에서 이 데이터의 관심에 대한 부분을 입증하기 시작했고 곧 테크니컬 디렉터로 승진했습니다. 코펜하겐에서 사실 랑게는 스카우팅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코펜하겐에서 랑게는 주로 수치에 근거해 타깃 리스트를 작성한 후 실시간 스카우팅을 시작하는 데이터 기반 방식을 통해 구단에 큰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로버트 스코브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입단 18개월 후에 호펜하임에 950만 파운드에 매각이 됐고요. 데니스 바보로 같은 경우는요. 2017년 여름 100만 파운드에서 이제 900만 파운드로 무려 9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라치오에 또 매각이 된 바 있고요. 로빈 올슨 같은 경우는 60만 파운드에서 무려 810만 파운드로 로마에 이적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선수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며 이적한 케이스가 있고요. 올 여름에는 4년 전 랑게 감독이 헐값에 데려온 아이슬란드 출신 미드필더 하콘 하랄손이 릴에 약 1470만 파운드에 팔렸습니다. 물론 토트넘에서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매체는 예측했는데요. 랑게는 선수를 큰 값에 팔아넘기기 위해서만 선수를 영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젊은 인재를 발굴하고 그리고 시장 가치 이하로 선수를 영입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랑게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선수 영입한 사례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스포츠 디렉터의 성과는 영입한 선수를 얼마나 잘 코치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스포츠 디렉터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항상 까다롭습니다. 빌라의 랑게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2020년 여름에 부임했을 때 3년 이내에 프리미어리그 상위권에 도전할 수 있는 팀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성적을 보여줬다는 부분이죠. 그 기준에서 그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실제 아스톤빌라 같은 경우는요. 랑게가 온 이후로 11위, 14위, 7위까지 지난 시즌 7위에 또 위치하면서 3번의 리그 성적이 모두 성공적이었다고 또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뒷배경에는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 올리 와킨스, 매티 캐시 등 이 선수의 영입이 컸는데요. 이는 랑게의 첫 시즌에 영입한 선수들로 이 랑게가 각 선수에 대한 여러 데이터 보고서를 수집한 후 계약한 선수들이라고 합니다. 이 선수들은 모두 또 정식 국가대표로 발돋움하면서 성장한 선수들이기도 하죠. 이 선수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랑게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하고요. 랑게는 또 특히 이 마르티네즈 선수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 부분이 페이스타임 통화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마르티네즈와 연락을 하면서 이 빌라에 관심을 상기시켰고 이는 고 마르티네즈의 이적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물론 뭐 성공만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영입선도 분명히 있었고요. 매체도 물론 성공적이지 못한 영입도 많았습니다. 데니 잉스, 에밀리아노 부엔디아, 레온 베일리를 영입하면서 잭 그릴리시를 판매하면서 받은 1억 파운드를 날렸다, 낭비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인데요. 랑게는 이러한 계약에 크게 관여했으며 제라드를 감독으로 영입하는 결정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는데 이는 큰 실수로 판명되었습니다. 사실 근데 에메리 감독을 영입하는 데는 약간의 기여만 했다고 하네요. 또 1700만 파운드에 영입한 선수 필립 쿠티뉴도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사실 이는 제라드 감독에 의해 주도된 영입이었기 때문에 조금의 책임은 덜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개별 선수 영입보다 랑게의 능력이 더 높이
평가받는 이유는요. 이 랑게가 도입한 프로세스 때문인데요. 그는 에이전트 주도의 계약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스템으로 빌라를 이끌면서 연구원과 과학자가 포함된 데이터 부서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는 레스터시티에서 프리미어리그 우승팀을 구성하는 데 일조했던 롭 맥켄지를 영입 책임자로 임명했고요. 브라이튼에서 수석 스카우터로 일했던 알렉스 프레저를 영입했습니다. 또 프레데릭 레스는 2021년 1월에 연구 책임자로 합류하여 모든 부서에서 이 데이터 문화를 구현하는 임무를 맡기도 했죠. 2021년에는 아스널의 스탯 DNA에서 빌라의 수석 데이터 과학자로 자리를 옮긴 아라브 트리베디도 랑게 팀에 합류를 했습니다. 네 사람 모두 지난해 카마라를 1월에는 이 듀란 선수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하고요. 빌라의 선수 영입 방식을 현대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합니다. 이 랑게의 데이터 활용 영입 사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데이터팀은 이 카마라와 함께 듀란의 독특한 프로필을 조기에 파악했고 어린 나이에 마르세유에서 많은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다른 선수들보다 빠르게 6번 포지션에 적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그는 실제로 빌라의 중요한 일원이자 프랑스 국가대표로 성장했죠. 2021년 애슐리 영을 자유계약으로 영입한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18개월 동안의 상세한 러닝 통계가 포함된 데이터 패키지가 제공되어 이 애슐리 영이 사실 나이가 조금 많잖아요. 하지만 이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구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데이터 기반 접근 방식은 구단 내에 보여주었고 이는 애슐리 영을 영입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데이터 기반 접근 방식이 구단 내 모든 사람의 취향에 맞는 것은 아니었겠죠. 빌라의 장기적인 인재 발굴자 중 일부는 팀을 옮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를 봤을 때 핵심은 데이터와 눈으로 보는 것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며 이는 토트넘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최근 데이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에 랑게의 운영 방식과 잘 맞물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요. 이 랑게의 능력 중 높이 평가받는 부분으로는요. 선수를 적재적소에 임대하고요. 임대를 보내 또 육성시키고 유소년 선수를 또 강화시키는데 굉장히 또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랑게는 빌라 시절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선수 임대와 유소년 영입을 검토했습니다. 랑게는 임대 부서를 신설해가지고요. 현재 토트넘 코치 마일 예디낙에게 임대 매니저를 맡겼다고 합니다. 어린 선수들에게 적합한 임대를 선택하는 것도 토트넘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며 사실 이전에 빌라는 이런 치밀한 계획을 통해서 선수들에게 적합한 임대를 선택하는데 큰 성공을 거둔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카메론 아처 선수는요. 마이클 캐릭이 이끄는 팀이 챔피언십에서 가장 많은 기회를 창출했다는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 랑게가 분석한 이후 미들즈브러로 임대를 보냈고요. 그 후 아처는 성장을 통해서 올여름 1,800만 파운드의 셰필드 유나이티드에 입단하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빌라의 바이백 옵션이 포함되어 있었죠. 20살의 아론 램지 역시 지난 시즌 미들즈브러에서 좋은 하락을 펼치며 1,400만 파운드의 추가 연봉을 더해 벌리로 이적했고요. 빌라는 다시금 바이백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랑게는 빌라의 저조한 아카데미를 이 유소년 시스템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12세에서 17세 사이의 어린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는 데 관여하는 등 젊은 인재 육성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랑게는 항상 유소년 육성팀에 관심을 갖고 몇몇 계약갱신을 주도했다고 하네요. 이 선수 처분에서도 굉장한 능력을 보였는데요. 그는 필 로스코를 필두로 한 선수 관리팀을 만들었는데 이 팀은 새로운 외국인 선수 영입의 정착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퍼슬로우와 함께 아스톤빌라에 일할 때 사실 랑게가 토트넘에서야 마찬가지로 가장 큰 임무로 볼 수 있는 건 선수들을 이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선수들의 임금을 고려할 때 항상 쉬운 일은 아니었고 많은 선수들이 헐값에 계약을 맺어야 하거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스톤빌라는 데니 잉스가 1,200만 파운드, 매트 타겟 1,500만 파운드 같은 선수들에게 좋은 이적료를 받기도 했고요. 아카데미 졸업생인 아처, 램지, 카니, 추쿠에미카는 1,800만 파운드를 또 기록하기도 했죠. 그리고 그릴리시를 판매하며 큰 금액을 보탤 수 있었죠. 이 모든 것이 그의 토트넘 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토트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랑게에게 큰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랑게의 능력에 관련해서는 2020년 스카이 스포츠에서 일찍이 조명한 바 있는데요. 코펜하겐 시절 인터뷰를 통해서 이 랑게의 능력을 굉장히 높이 평가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때 랑게가 인터뷰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시장은 많은 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채용을 진행하던 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 110%나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더 어려워졌고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아와 미국 클럽 등 다양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이것이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우리는 더 멀리 내다봐야 합니다. 선수단의 이직률이 예전보다 훨씬 빨라졌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것이 요구될 것으로 보이고 유럽에서 더 빨리 활약할 수 있는 젊은 선수들을 육성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명확한 전략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우리는 앞서 나가기 위해서 시장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조정해야 했고 미래의 경쟁 우위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해야 했습니다 하면서 이 데이터에 대한 언급을 시작했습니다. 선수 발굴 단계에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프로세스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선수의 커리어 초기에 선수를 발굴하려고 노력합니다.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감독, 스카우트 간의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프로세스를 시작할 때 시간을 들여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립합니다. 그런 다음 데이터로 이 매개 변수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단계가 지나고 나서야 실제 스카우팅이 시작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 인터뷰로만 보아도 이 랑게가 얼마나 데이터에 또 진심이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선수를 영입하는데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풋볼 런던에서 이번에 또 요한 랑게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아스톤 빌라 전문 기자죠. 전문 기자인 애슬리 피스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이 요한 랑게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요. 요한 랑게가 토트넘에 가져올 것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 애슬리 피스 기자는 유럽 축구에 대해 방대하고 폭넓은 지식입니다. 빌라에 부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자들과 커피를 마시며 그가 축구에 얼마나 집착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는 데이터에 기반한 새로운 방법을 도입할 것입니다. 랑게는 통계와 숫자에 관심이 많으며 2020년 빌라가 매티 캐시를 영입하기 전 그리스에서 선수 및 그의 가족과 함께 앉아 노트북으로 데이터를 검토하면서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곧 캐시가 스타 플레이어가 됐죠. 한마디로 토트넘은 감독의 축구 스타일에 맞는 이상적인 이적 타깃을 찾는데 이 능통한 최고의 운영자를 확보한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자는 토트넘이 지금 데이터 관심에 많이 보이고 있고 요한 랑게는 말 그대로 데이터 주도형 영입이니 이번 영입은 말 그대로 천생연분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수를 파악하는 단계에서는 데이터 중심적인 프로세스를 사용합니다. 2020년 코펜하겐에서 빌라에 합류한 이 랑게가 직접 인용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숫자에 기반한 선수 영입에는 많은 위험이 따르지만 브라이튼과 브래튼포드 같은 클럽은 비슷한 비전을 가지고 꽤 잘해왔단 말이죠. 첼시와 같이 선수에게 8천만 파운드로 쏟아붓는 것이 전부는 아니며 랑게는 오히려 포스테코글루가 감독과 함께 이미 준비된 이 프리미어리그 보석들을 발굴해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랑게가 오면서 토트넘이 기대해 볼 부분이 무엇이 있느냐? 우선적으로 선수단 정리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토트넘에는 처분해야 할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에릭 다이어 선수 그리고 요리스 선수가 또 있죠. 그리고 현재 임대를 떠나 있는 갈라타사라이에 있는 은돔벨레 그리고 맨유에서 뛰고 있는 레길론 그리고 아우크스부르크에서 뛰고 있는 탄강가 선수 그 외에도 페리시치, 로셀소, 세세뇽, 조로돈 등 많은 선수들이 이 정리되어야 돼만 하는 상황이고요. 랑게가 사실 선수 임대도 임대뿐만 아니라 판매를 잘하는 디렉터로도 유명하다 보니까요. 이 부분을 확실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정리와 함께 보강도 분명 필요하겠죠. 올 시즌 성공적인 영입으로 좋은 경기력을 이어가고 있는 토트넘이지만 해리 케인이 떠난 자리에 장기적인 대체자 영입이 필수적인 상황이고요. 또 측면 공격수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수비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판더펜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지만 이 선수의 백업 선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당장 이 겨울에 센터백 영입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 1월 겨울 이적 시점부터 많은 움직임이 예상되는 바인데요. 과연 랑게의 영입이 토트넘에게 어떤 선수단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이 랑게 효과를 어떻게 또 누릴 수 있을지를 주목해 봐야 될 거고요. 추후 있을 소식도 이 한준TV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 드릴 테니까요. 이후 소식도 한준TV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